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액트의 조라고 하고요. 일단 제 역할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고, 그래서 UI, UX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캘럼레스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가 저는 제 예상과 좀 달라요. 저는 9시 반에 하면 사람들이 거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첫 세션을 제가 한다고 했던 이유가 사람이 제일 없을 줄 알고 이 세션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반버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셔가지고 외부인들도 초청해 주시고 상당히 그러네요. 네, 일단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도비 서밋이라는 데를 다녀왔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봤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세션 금요일이잖아요. 사실 지금 역사적인 뭐 이렇게 남북이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되나 싶을 정도인데 끝났어요? 악수 잘했나요? 악수 잘한 거고 사실 제 내용도 그렇게 대단한 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도비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사이사이에 동영상도 몇 개 있고 하니까 좀 편하게 보시다가 금요일 시작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쭉 이런 것들이에요. 그 인트로가 이제 사람들이 왜 200이나 주고 거기를 갈까? 어도비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핫한 요즘에 AI가 거기 되게 핫하더라고요. 센세이라고 해서 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도비 스닉이라고 해서 그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그런 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션이 상당히 재밌어서 그 세션을 좀 공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도비 서밋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있을 리가 없죠. 네. 저도 사실 여기 가기 3일 전에 알았어요. 어도비 서밋이라는 게 있다는 걸. 네. 갑자기 부서에서 갑자기 가라고 했고 어딜 가는데 했더니 어도비 서밋이라고 했고 이게 뭔데요? 했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도비 서밋이 뭘까 좀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갔고 일단은 제가 가기 전에 찾았던 간단한 정보들이 이런 거였어요. 일단 마케팅 컨퍼런스였는데 주제가 마케팅 컨퍼런스였어요. 이게 사실 좀 의아했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도비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디자이너니까 저에게 어도비는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다네. 그리고 무려 참가비가 200만 원이라네. 그래서 무슨 세션이 이렇게 비싸지? 왜 비싸지? 이 돈을 주고 이해가 안 됐던 게 다른 데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도비에서 하는 마케팅 컨퍼런스를 200만 원 주고 가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 13,000명이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래서 조금 의아하면서도 마지막 게 제가 그래서구나 다들 라스베가스여서 그랬구나 저도 이해를 했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사실 라스베가스라면 의미 있겠어. 가서 이제 잘 하고 오면 되지, 잘 땡기고 오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갔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여튼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왜 어도비에서는 마케팅 컨퍼런스를 할까? 제가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1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을까? 이런 느낌이었었고요. 이게 그 행사장 화면이었는데 전체적인 느낌을 제가 다녀온 느낌 좀 공유 드리자고 하면 상당히 축제 같았어요. 약간 파티 같았고 이게 홀이 13,000명이 동시에 들어간 홀이었는데 저희 슈퍼플렉스 이런 영화관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화면이 한 10개 정도가 하늘에 막 붙어 있고 13,000명이 동시에 막 실시간으로 세션들을 보면서 막 그런 공간이었고요. 보시면 일단 그 분위기 자체가 뒤에가 항상 DJ가 있었어요. 저쪽 홀에. 그래서 디제잉을 하고 있고 오후 이후에는 막 술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라스베가스는 다르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갖고 왔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막 그들이 트윗이나 인스타 이런 데 올렸던 건데 읽어보면 파티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니 어도비 서밋을 참가하는데 다들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이렇지?
제가 생각했던 저 혼자만 진지하게 갖고 그래서 왜 이렇게 파티 같고 축제 같을까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뭐를 하는 공간이고 시간인데 이럴까라고 좀 고민을 가지고 갔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이게 학회장을 제가 갔더니 컨퍼런스 홀을 갔더니 바로 앞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딱 바로 앞에. 그래서 저도 컨퍼런스를 세션을 듣고 항상 나오는 길에 꼭 했었어요. 꼭 뭐 한 30분 정도 최소한 그 정도를 하면서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가져가기 전에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 그 고민들의 결과도 사실 비슷했어요. 결국에 사람들은 200만 원을 주고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그들이 하는 제품 설명을 다시 듣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원래 5일이고 3일이 이제 본 세션이었는데 3일 동안 주로 이루어졌던 게 어도비가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제품들 어떤 제품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했죠. 얼마나 뭔가를 잘하길래 제품 설명들을 뭐 13,000명이라는 사람이 200만 원씩을 내고 올까를 조금 그런 의문을 가지고 갔었고 들었더니 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제품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제품 설명을 200만 원 주고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도비 제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고 제가 받았던 첫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품의 로드맵과 비전을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낚시를 되게 잘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지만 저희 삼성도 뭐 없을 때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비전닝이나 이런 거 잘하잖아요. 어도비도 정말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빨간색으로 이게 로드맵과 비전에만 빨간색을 쳤고 제품에는 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면 지금 어도비에서 새롭게 나온 툴이 어도비 XD라고 있어요. 엄청 밀어요. 엄청 밀고 그 UI, UX 설계한 사람들이 이제 요 툴로 쓸 건데 사실 그 툴이 영상에서 보면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 사이사이에 실무에서 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실망스러운 점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일단은 거기서 제품 쓴 건 아니고 제품에 대한 데모랑 공유 뭐 시연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보다는 로드맵 비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멋있다라고 저도 느꼈고 돌아와서 좀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어도비 하면 처음에 이제 생각나는 게 포토샵, 인디자인, 뭐 일러스트 이것도 뭐 제가 디자이너니까 좀 알고 있고요. 저 말고 디자이너 말고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안다라고 하면 뭐 애프터 이펙터라든지 어크로벳 리더 이런 거 모두가 쓰는 거니까 일반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도 사실 어도비는 이런 회사였어요. 제 머릿속에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크리에이티비티 툴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다시 어제 이걸 정리를 했는데 어도비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프로덕트가 120개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아이콘을 그리기도 힘들거든요. 보시겠지만 이 아이콘들이 다 유사한 제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도비에서 만들고 있는 게 뭐 솔루션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이제 제가 다녀와서 보니까 좀 알겠더라 생각이 들었고 그게 뭐냐면 디지털 마케팅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그 많은 120개의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도메인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도메인에. 저도 가기 전에는 이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듬성 각각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고 근데 다녀와서 큰 비전을 보고 났더니 이런 꿈들을 가지고 얘네가 제품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 익스피리언스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컨텐츠, 뭔가 내가 리소스를 만들고 그거를 한 곳에 모아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거고 그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이 영역을 좀 더 쪼개서 보면 사실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좀 쪼개져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들이 리소스 제작 앞에 보시면 뭐 로고도 만들고요. 아이콘도 만들고 뭐 포스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죠. 근데 사실 거기서 끝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어딘가 올려야 되고 사실 제가 이 어도비 서밋에 좀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지금 MSA를 하고 있거든요. MSA를 하고 있는데 MSA 자체가 렉샵이에요. 렉샵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보면 여기서 보면 거의 점점이에요.
여기 조금 하고 여기 조금 하고 뭐 여기 조금 하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이렇게 점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 제로에서부터 뭔가 미디어 아니 리소스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연결하고 그 컨텐츠를 이제 매니징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갈 건가, 어떤 고객을 우린 정의할 건가, 우리는 어떻게 고객을 분류할 건가, 그 다음에 그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 다음에 뿌릴 채널은 배포는 어떻게 할 건가, 웹사이트 할 건가, TV 할 건가, 디지털 사이니지 할 건가, SNS 할 건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뿌렸을 때 결과는 어떤가, 내가 뭐를 잘못했고 뭐가 실패했고 뭐를 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가 디지털 마케팅 익스피리언스가 이루어지는 전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들이 꿈꾸고 있는 거는 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체인징 더 월드라고 했는데, 사실 대학생 때 이런 키워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거는 그냥 이런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에 자기들이 경험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고, 그들이 명칭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경험 비즈니스라고, 사실 이번 어도비 서밋의 주제가 경험 비즈니스였어요. 경험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단편적인 일들이 아니라 경험을 만들어서 파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경험을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었고, 이 부분이 조금 저 나름대로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이 이제 익스피리언스 메이커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익스피리언스 메이커라는 자체는 뭐 경험 비즈니스니까 경험을 만드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 롤이 UX 디자이너잖아요. 비슷해요. 저도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익스피리언스를 메이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사실 여기 보시면 정말 이렇게 많이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익스피리언스 메이커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아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저희가 디자이너가 스펙트럼을 아무리 넓힌다고 해서 뭐 시각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리서치, 뭐 UI 설계, 그 다음에 뭐 프론트엔드 개발까지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넓힌다고 해서 그까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익스피리언스 메이커는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컨텐츠를 전달하기 전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부터 끝까지를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얘네가 꿈꾸고 있는 게 이런 우리의 툴들을 이용해서 이런 사일로학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이자라는 게 이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 각각의 영역들이 이전에는 다 나뉘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주제 중에서도 이거는 세부 세션이었는데 상당히 재밌었던 게, 제가 세부 세션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와 마케터, 그 다음에 상품 기획이 왜 사일로로 일을 할까에 대해서고, 결론은 항상 기결은 자기 제품 기결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쓰면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기결이 되긴 해요. 근데 이런 툴들을 써서 니네가 이전에는 사일로로 정보를 주고받고 각각 일을 했었다라면, 이제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니네는 경험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일을 하고 정보를 공유해라,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들이 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키워드를 막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막 화려하게 막 영상들이 막 익스피리언스 메이커야, 막 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었고, 이게 잘 안 보이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 익스피리언스 시스템 오브 레코드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사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표는 되게 멋있지만 되게 간단한 거예요. 결국에 내가 이런 익스피리언스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다양한 곳에서 수집을 해서 유니파이드한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팔 건가, 누구에게 어떤 모델을 제공할 건가 하는 유니파이드한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다시 적절하게 이용해서 이제 컨텐츠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컨텐츠를 그들에게 뿌리는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델을 이제 조금 매핑을 해보면 사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제가 잘게 쪼갰던 게, 이들이 크게 개념으로 나누면 컨텐츠 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맨 처음에 있었던 강점이 이제 컨텐츠 제작이었었고요. 근데 지금 사이에도 이제 엄청난 툴들이 막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컨텐츠 제작과 마케팅과 분석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제가 여기서 잠깐 그
실제로 어도비 캠페인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시는 게 어떤 흐름으로 얘네들이 돌아가고 있구나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With Adobe Campaign Standard, engaging your customers through compelling, personalized experiences for all individuals has never been simpler. The intuitive drag-and-drop interface allows you to build, explore, and execute programs and campaigns from any device, so you're always connected. Cross-channel campaigns spanning email, mobile, and direct mail channels are quickly built through the workflow-based interface, where you can visually create and manage channel and targeting strategies as part of the customer journey. All campaigns need audiences, and you can quickly build the audience you want to reach directly in Adobe Campaign. You can also leverage audiences that have been created in other solutions such as Adobe Analytics to run more effective campaigns. Similarly, audiences created in Adobe Campaign can be shared with other solutions to leverage, optimizing on-site and off-site retargeting strategies using Adobe Target and Adobe Media Optimizer. With the targeted audience in place, you can help drive a compelling experience with the right content. Aside from native email editing capabilities, Adobe Campaign is integrated with Dreamweaver to streamline email creation and iteration, as well as Adobe Experience Manager to create and author multilingual content at scale for the world. Of course, every aspect of your email message can be personalized, and different versions can be tested with built-in A/B testing capabilities to ensure your best performing content is delivered. Once your campaign is running, you can also keep close tabs on its performance thanks to customizable, shareable reports detailing insights on campaign execution and results in real time. Adobe Campaign Standard, fully equipped to deliver the most relevant, personalized, and timely customer experiences. 네. 이게 사실 어도비 캠페인이란 툴이고요. 근데 보시면 방금 쭉 보셨잖아요. 대충 흐름이 이렇게 가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보면 Hi, my name is Andreas. I'm a digital analytics consultant. I started work. 네. 그래서 쭉 보시면 저는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았는데 그냥 아까도 보셨지만 사실 어도비 캠페인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캠페인 하나가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내가 어떤 채널을 할지 이런 것들에서 이메일일 수도 있고요. 디지털 사이니지 이렇게 크로스 채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인터뷰 같은 것들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가 멀티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소비해야 되는 컨텐츠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메일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웹도 있고 디지털 사이니지도 이러면 뿌리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각각의 컨텐츠, 각각의 채널에 맞게끔 컨텐츠를 매니징을 해야 되고 그 매니징을 하는 공수가 상당히 들고 그거에 대한 페인 포인트들이 있는데 사실 어도비 캠페인이라는 것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죠. 내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심리스하게 내가 이걸 하다가 저걸 하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채널 입장에서도 그것들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는 사실 저희 어썸션이 상당히 많잖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까 이것도 설계를 할 때도 그런데 대다수가 데이터 드리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제시했더니 A/B 테스트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주로 자동적으로 이제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제 엄청 많은 이 영역 중에 각각에서의 제품 중에 지금 또 하나의 두 번째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어도비 어널리틱스예요. 어널리틱스는 사실 당연한 툴이잖아요. 뭐 구글도 있고. 근데 제가 뭐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긁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생각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제 제가 느꼈던 그곳에서 느꼈던 어떤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지라고 했을 때 주요 나왔던 키워드가 초개인화예요. 그래서 이 사실 개인화라는 단어는 UX 하는 사람들이 되게 친숙한 단어거든요. 거의 막 10년 동안 항상 나왔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였어요. 개인화라는 단어가. 근데
앞에 초 하나를 붙여서 새롭게 나왔어요. 사실 초개인화라는 게. 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 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고, 근데 사실 이거가 가능한 이유가 데이터베이스여서 가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사례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만 그들이 설명했던 걸 좀 드려보면, 사실 뭐 지금 기존에도 어도비 어널리틱스를 걔네들이 한 말이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 포춘 100대 기업 중에 3분의 2가 쓰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 믿을 수 없지만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티파이라는 잘 아시는 그런 쪽인데, 그래서 어널리틱을 통해서 사실 기업은 유저가 서비스를 듣고 있을 때 이게 다운로드 된 건지 아니면 스트리밍인 건지, 그 다음에 끝까지 들었는지 아니면 광고를 건너뛰었는지, 광고를 건너뛰었으면 어디 부분에서 광고를 건너뛰었는지, 그 다음에 듣기를 어디까지 들었는지 이런 정보와, 그 다음에 버퍼링이 있으면 그게 버퍼링이 일어났을 때 사용자 행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까지 어널리틱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서 사실 청취자한테 내가 좀 더 효과적인 타겟팅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청취자를 지속적으로 잡아두기 위해서 이제 개인화된 오디오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어널리틱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지금 슈퍼볼에서도 사실 지금 경기 중에 뭐 사실 슈퍼볼 같은 경우 슈퍼팬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익스트림 유저라고 하죠. 저희가 익스트림 유저. 근데 익스트림 유저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었던 게 이제 모바일 앱에서 팟캐스트 같은 걸 이용해서 CD 같은 걸 이용해서 실제로 역사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관심사를 파악하고 후속 행동을 추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서 유입이 됐고 이들은 어떤 경로에 있고 접점은 어디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 세그먼트를 해서 슈퍼팬들을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팬들은 어떤 티켓을 갖고 이런 것들 정보까지 이제는 좀 세분화를 해서 그들이 가지고 어널리틱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화에 대해서 정보를 좀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다시 이제 그림을 좀 다른 방사형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지금 보시면 결국 이들이 하는 장사는 데이터랑 콘텐츠 장사예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시겠지만 어도비는 수십 년간 포토샵이라는 일러스트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툴을 만들었잖아요. 누구보다 그런 미디어 컨텐츠는 그 누구보다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사람과 장소와 이런 것들의 플랫폼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얹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어도비사의 파트너사가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진짜 그 소리 듣고 5,000개래요. 파트너사 개수가 5,000개고, 이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매년 1,500억 건의 메일을 솔루션에 자동적으로 뿌린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메일들 있잖아요. 그런 메일들이 이 지금 어도비에서 만들었던 솔루션에서 나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집행한 광고비만 30억 달러고 100조가 넘는 데이터 트랜잭션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조금 얘네 구라 아냐? 이런 생각을 사실 항상 많이 가지고 들었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사실 우리 회사가 보면 듬성듬성, 제가 표시한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MSA 웹샵에 이제 컨텐츠 관리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니지에 어떻게 배포할지랑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정말 듬성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로 다 가지고 있을까? 데이터 로드맵, 솔루션 로드맵이나 전략을 어떻게 쓰였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가지고 있던 어도비는 누가 봐도 저 영역에서는 왕이었어요. 저 영역에서는 왕이었고, 저 영역에서 왕이었던 회사가 어떻게 이걸 다 뻗어 나갔을까를 내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 이 시점이 이제 있던데 2009년에 옴니추어라는 어널리틱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널리틱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어널리틱 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널리틱을 하고 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 갭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좁혀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시작을 했고 이렇게 펼쳐 나가는데, 제가 봤던 관점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잘하는 걸 되게 연결을 잘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계속 제가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 넥샵이라는 제품이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략 자체가 이들은 내가 누가 봐도 우리는 세계 1위고 컨텐츠는 그들과 비교가 안 돼. 그러면 이 컨텐츠에서 컨텐츠를 엮는 거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엮고 나서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뿌리지? 누구한테 뿌리지? 차츰차츰 이것들을 가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엔드-투-엔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흔히 엔드-투-엔드 서비스라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 익스피리언스 영역에서는 얘네가 엔드-투-엔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관점들을 얘네들이 가져가고 있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0개의 정도 제품이 있고 근데 그 밑에는 어도비 센세이라는 이제 AI가 붙어 있어요. AI 프레임워크가 붙어 있고 사실 이번 어도비 서밋의 주제에 어도비 서밋이 보통 1시간당 세션에 30개가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0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들어와서 했는데 어도비 센세이가 거의 모든 세션의 주제로 있을 만큼 주요 주제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어도비 센세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드리면 어도비 센세이가 뭘까 하면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통합 AI 뭐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이고 이런 것들을 한다. 제너럴하게 이런 정보들이 있었고 한번 이거는 이제 영상을 좀 보시고 그때 서밋 때 제공했던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키노트 때 했던 영상인데 한 2시간 중에 제일 에러가 실수가 많았던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Today I'm going to show a glimpse of the future of Sensei, building on those features to enable workflows across the Adobe clouds. Now earlier today we all saw the Super Bowl ad by Tourism Australia. Well, they're at it again, creating a campaign based on another fake movie, this time about the strange and exotic animals that are unique to Australia. And for the sake of this demo, let's pretend I work for Tourism Australia's advertising agency. They've asked me to create a poster for the movie, and Sensei is here to help. Now, Tourism Australia has kicked things off by providing a rough sketch of the idea on paper. Unfortunately, I have the Adobe Scan app on my phone, and I can quickly create a scan. So I'll load the Scan app, search for the document. Okay. 조금씩 빨리 넘어갈게요. You can see that Sensei's neurons have already started firing, and it's analyzing this sketch. So it's identified some objects and actually segmented the picture into the koala and the kangaroo and the grass. And what's more, Sensei has identified other concepts that are present in the sketch with various tags. Now, normally I work with my assets in Adobe Experience Manager, and so I need to get this scan into AEM, and I'll do that with a simple voice command. And with that, Experience Manager is loading up, and I poster. And in order, now because Sensei background, it has some great skies and clouds. And Sensei has looked through my millions of images in AEM assets, as well as over 100 million digital assets in Adobe Stock to recommend some images. This one looks pretty good. It's not exactly what I want, but it's a good starting point. So I'm going to actually double click that to open up the full Sensei panel. And here you can see that Sensei has already gone ahead and identified some of the key aspects of this image, the clouds, the hut, and the sand. But what's more, Sensei has identified some related concepts for this image, such as the sky. And when I click in, Sensei is actually giving me some additional vectors on which I can explore this concept. So suppose I want to increase the amount of drama in the sky. I'll merely move the slider up and I get some more dramatic skies. Well, this one down here looks pretty good, so I'm going to select that for my background image. Now, of course, I need to find images of all of the animals in my sketch, and Sensei is going to help there as well, since it's already identified these concepts. I'll start with the kangaroo, the most iconic of the Australian animals, and Sensei immediately recognizes some images even based on the position of the kangaroo in the sketch. But what's more, Sensei has gone ahead and created foreground and background masks of this image that I can easily just drag into AEM. So here I have
the picture of the kangaroo without the background, which is exactly what I need to create a composite for my movie poster. So now I'm going to go ahead and add the other animals. We'll pick the masked version of the koala and the dingo, which pretty much looks like a dog to me, and the bird, and the seal. And once again, of course, Sensei has brought in all the masked versions of these animals. So now I basically have all of the assets that I need to create my poster. But of course, I'm going to want to do that in Photoshop. And so in order to do that, I'll use another voice command. Create composition in Photoshop.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한 3분 동안 엄청 당황했었어요. Create composition in Photoshop. Okay. Well, Sensei didn't listen to me that time. But I'm going to move over to this other computer where we have Photoshop. 근데 다른 컴퓨터는 너무 빨리 준비해서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다른 So 컴퓨터. now you see that Sensei has created a Photoshop document that has all of my animals that I need. And of course, I've also got the blue Sensei dot, which brings in all of the context from Adobe Scan as well as AEM. Now, of course, one of the things I'm going to want to do here is put these animals in the picture in kind of the right order with the positions that they're in the sketch. And in order to do that, I'll use another voice command. Align images to my sketch. And voila. Now we're actually pretty close to the final version, right? But Sensei actually gone ahead and made some recommendations to me. Sensei knew that I was interested in increasing the drama in the sky, and it's actually recommended some additional styles to increase the drama. And I can just easily click through these. And here we go. This one looks really good. So now I'm almost done. In just a matter of minutes, I've gone from a sketch on paper to something that looks like a movie poster. I just need to add some text and titles to this. And in the interest of time, I'll just move over to a version that I created backstage before the demo. And so here's our final movie poster. But of course, once again, I'm going to want to put this into AEM. Send to Experience Manager. Okay, now we're back in Experience Manager. And 그래서 안 돼서 엄청 당황하는 화면이 쭉 나오고요. here we have our final poster. But of course I'm a marketer, and so I actually need to create versions of this creative for various different channels and formats. I may need Facebook and Instagram and email. And Sensei's going to make this really easy for me. I'll select this image, and it's already, Sensei is recommending various layouts. And I can just choose a few of these. And then, with the help of another command, create layouts. Sensei has gone ahead and automatically adjusted the content to these different formats, which is really, really fantastic. I've saved a ton of work here. Now, let's get started with the email campaign. I'm going to double click here on the email header to load up campaign. Awesome. So now I have a version of this email, and it's actually 네, 뭐 대충 이 정도 그냥 그 보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도비 센세이라는 게 사실 이게 지금 작게 피처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보시면 뭐 매치 이미지, 매직 레이아웃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보면 보통 이제 뭐 상의만 본다든지 하의만 본다든지 그다음 모바일에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크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데이터, 그다음 어도비 스톡에 있는 그 많은 그 에셋들을 가지고 자동화해서 사실 이렇게 레코멘드를 해주는데 웬만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그래서 사진 정보도 그렇고 사실 아까 포스터 같은 경우는 결국 디자이너의 손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메일의 유형마다 채널의 유형마다 조금씩 다른 컨텐츠를 미리 조금 레코멘드를 해줘서 사람들이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센세이가 가지고 있는 크게 인텔리전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내용을 뭐 이해해서 창작하는데 시간을 줄여주는 행위를 하는 거고요. 사실 컨텐츠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아크로벳 리더라든지 이미지 미디어 컨텐츠가 무슨 내용인지 컨텍스트를 파악을 해서 이 의미를 추출해주는 것들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은 고객과 상호 접점 그런 데 가지고 있을 때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레코멘드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도비 센세이를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한테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냥 일단은 제가 느꼈던 건 검령적인 AI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미디어 콘텐츠를 다루는 영역에 있어서 특화된 기술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초계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마케팅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들이 고민을 하고 있던 것들도 계속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의력과 생산성을 대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센세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창작 작업을 할 때 불필요하게 노동과 작업을 최소화해 준다든지, 이제 채널을 연결시킬 때 일일이 내가 하던 것들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렇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도비 센세이라는 거는 모든 영역이 붙어 있지만 클리어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날 했던 세션인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현재 개발 중인 혁신 기술, 뭐 이제 상용화 이전에 그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재미있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었고, 보통 여기서 한 7개, 8개를 발표를 하는데 한 2~3개가 그 다음에 상용화가 된대요. 나머지는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도비 이게 무비 어드버타이즈먼트 AI인가? 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뭘 하냐면 영상을 분석을 하는 건데, 저희도 우리 약간 찾아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대충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얘가 하는 행위가 영상이 쭉 있었는데, 영상을 쭉 스캐닝을 하고 나서 이 영상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들을 이렇게 찾아줘요. 그리고 키워드들의 사이즈가 이게 얼마나 여기서 중요한 건지를 나름 컨텍스트를 분석해서 이렇게 찾아주고, 그 다음에 또 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가 보면 이제 채널이잖아. 플랫폼 채널이잖아. 나가야 되는 채널. 각각 채널의 적합성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광고로 네가 이렇게 뿌릴 때 이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영상 기회가 더 짧아요. 그 다음에 저기 어드버타이징 클라우드 TV 같은 경우 길어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나갔을 때 얼마나 적합한지, 그 다음에 이것들의 사용자들이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시청 편의성과 효과에 대해서 수치 예측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거에서 영상 한번 클릭하면 애프터 이펙트 영상 편집 툴이 뜨거든요. 거기서 보면 프리 편집이 돼 있어요. 이 부분 드러내고, 그러니까 얘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영상이 10분짜리 영상이면 1분 30초로 만들 때 이 주요 키워드들을 베이스로 여기는 잘라내고 여기는 잘라내고, 이거를 바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바로 불러와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런을 하면 1분 30초로 영상을 바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하나를 지금 뭐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뭐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쪽이랑 연관되고 광고주에겐 추천,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리고 전체 저희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썸네일 이미지라고 하죠. 핵심 이미지가 뭔지 그런 것들을 레커멘드를 우선순위로 딱 해줘서 그걸 고르면 제가 1분 30초 영상 편집이 바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1분 30초도 인스타에선 제일 인스타에서는 15초가 제일 적합해야 하면 15초짜리 영상을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서 호응이 좋고 재밌었던 영상 중 하나고, 이제 퍼펙트 패스라고 해서 이거는 고객별로 개인화된 여장을 이제 결정해 주는 건데, 사실 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시간이 길어져서 좀 짧게 그냥 끝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내가 특정 유저와 특정 타겟을 계속 왜냐면 얘네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웹에서 보면 이 데이터들 있잖아요. 내가 이 웹페이지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서 한번 보고 구매를 한 사람인지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정이 경로가 쫙 있어요. 그 여정들이 쫙 있고 그 여정들에 대해서 이제 뭐 행동 패턴, 클릭 패턴 아니면 내가 사용 패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질지를 레코멘드 해줘요. 얘는 해봤더니 이메일이 제일 맞더라 아니면 얘는 TV 광고가 더 맞더라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걔가 선호하는 몇 가지 이런 뭐 스파치라고 할까 이런 점들이 나와요. 그 점을 클릭하면 이 점에 레코멘드 해줘야 되겠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정은 사람이 주로 해요. 사람이 주로 하지만 내가 이거를 보고 어떤 전의를 만들어 줄지에 대해서 쉽게 고민을 하지 않고도 시각화를 해서 바로 선택을 해서 하면 이게 아까 보셨던 캠페인 있잖아요. 그 캠페인이랑 연결이 돼서 캠페인 그 데이터들이 바로 들고 들어와서 캠페인에서 보내기 하면 이메일로 해당하는 레코멘드하는 프로덕트를 바로 이미지에 박아서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객 여정을 결정을 해주고 그랬을 때 이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적일지까지 분석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었고요. 이거는 저희도 MSA 할 때, 렉샵 MSA 할 때 이제 태그 때문에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그 웹사이트 컨텐츠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 태그가 있어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고 이게 얼마나 받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유추하고 할 수 있어서 사실 보시면 비슷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 하나가 있었는데 웹사이트 하나에다가 이제 이거를 URL 넣고 딱 돌려버리면 스캐닝을 쫙 해요. 30초? 1분? 스캐닝을 쭉 하고 나서 각각의 이미지와 모든 컨텐츠에다가 태그를 자동으로 달아줘요. 자동으로 그 맥락을 고려한 태그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밌었던 게 태그뿐만 아니라 어도비가 가지고 있던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제품들을 여기 사이에 써 이렇게 레코멘드를 해줘요. 그래서 그 레코멘드를 해주는 거 보면 이제 화면에서 여기에는 이런 레코멘드 이런 어도비 타겟을 넣어서 특정 유저를 세그멘트를 4개로 나누는 게 좋겠어. 네가 여기 이거 안 나눠서 쓰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해주는 툴이었고 그래서 뭐 태그 관리가 사실 마케팅 입장에서 보면 며칠이 걸린대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의미가 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건데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매크로 좀 난리잖아요.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마케팅 시장도 가짜 클릭이 되게 빈번하게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가짜 클릭을 잡아내는 게 이슈래요. 그래서 65억 달러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라고 기사가 있었고 그래서 복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이 클릭을 했지만 이게 가짜 매크로 돌린 가짜 봇인지 실제 사람이 클릭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더 그 사람의 세그먼트와 그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 세트가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낮춰서 실제적으로 광고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스닉이 있었고요. 그래서 스닉은 사실 제가 나중에 URL 전체 사이트에 공유를 드리면 거기서 좀 보시면 재밌는 사실 얘네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실제로 상용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쓰고 있구나 센세이란 대다수가 다 센세이 기반이에요. 그 센세이 앱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더 하고 있구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에요. 제가 느낀 점, 결론이라고 할 수 없고 제가 느낀 점인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사실 그러니까 좀 약을 팔려면 이렇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는 듬성듬성 하나씩 막 우리 거 잘해요 하는데 얘네처럼 엔드 투 엔드로 결국 네가 우리 거를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제품 팔 때 요즘에 상품 계획 기획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제가 있었던 3일 중에 주 내용은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이야기였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초계란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재결합을 해서 서제스션을 할까, 레코멘드를 할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 되게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제 입장에서 UX라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UX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물론 인터뷰라든지 인덱스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 밸리데이션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지만 결국은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빨리 우리도 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다음 AI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결국 AI는 노동과 작업은 AI가 많이 하게 됐지만 창작과 생각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구조하고 AI 자체가 브로드하면 브로드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특정 도메인에서 특정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 AI가 좀 더 실생활에서 쓸모 있다라고 생각을 들었고, 마지막으로도 좀 잘하는 것으로부터 확산하고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사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이유가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지금 걔네들이 엄청 신나 있어요. 어도비 애들이. 이유를 받든 다 이 말 하더라고요. 지금 주식을 보라고. 이 시점이 2009년이 옴니추어라는 데를 산 시점이에요. 그래서 상승을 하는 게 거의 그 상승률이 나스닥 전체에서 이 뭐 아마존보다 높다고 하던가 그렇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지금 상승폭이 여기 특히 최근에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며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주가 자신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자신들이 주가를 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그래서 저도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우리가 뭐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하기보다는 더 잘하는 것들을 사서 그 잘하는 것들, 우리가 잘하는 것과 그 잘하는 것 사이에 갭들을 메워가면서 그렇게 제품을 좀 어프로치를 해가면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